3강에서는 책 쓰기도 전에 돈부터 버는 전자책 부업 신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전자책 부업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요. 5페이지 쓰고 돈 버는 신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책 부업의 최신 동향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가격 변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은 1만원 이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책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책을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제 수강생분들이었는데요. 비교 대상도 없고 다들 처음 책을 쓰다 보니 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종이책만큼 높은 금액을 받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쓴 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최소 1만원 이상은 판매하시도록 안내를 했고요. 이렇게 만원대의 책이 많아지다 보니 전자책 판매하는 플랫폼에서도 전자책의 판매 금액을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전자책이 널리 알려지고 책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만원짜리 책을 쓰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전자책 금액을 2에서 3만원으로 높이고 책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혜택도 추가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자책은 단순히 책이 아닌 하나의 서비스로 자리하게 되었는데요. 전자책 시장이 발전하면서 2022년부터는 4에서 10만원 정도대의 책이 늘기 시작했고 저도 이 시기에 전자책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 넘는 책도 잘 팔리고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격만큼이나 궁금해하시는 분량에 대한 것입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자책 분량은 20페이지 이내였습니다. 10페이지가 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1만원 정도의 금액을 받으려면 20페이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저자분들이 이 정도 분량을 채울 것을 안내를 했고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이 분량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금의 20페이지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20페이지 전자책을 넘어 30에서 50페이지가량의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2022년부터는 100페이지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금액이 인상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체 분량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전자책의 유통 방식의 변화입니다. 전자책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크몽, 타링, 클래스 101 같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판매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허들이 낮다 보니 쉽게 전자책을 써서 등록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책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전자책 시장이 빠르게 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판매가 잘 되지 않다 보니 굳이 이런 곳에 등록하지 않고 개인 사이트나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에 판매가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가볍게 도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앞서 소개한 다른 플랫폼들처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홍보 채널도 필요해야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초보자들이 쉽게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자책 가격과 분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채널도 다양해졌죠.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고 개인 채널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판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의 한계로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고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전자책 부업의 신전략, 바로 전자책 펀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페이지 쓰고 돈 버는 전자책 부업 신전략,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 쓰기도 전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책 기준이 20페이지가 된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전자책 플랫폼이 이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책을 직접 읽어보고 검수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책 플랫폼에 책이 많이 등록될 때는 하루 200개가 넘는 책이 등록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책을 다 검수할 수 없다 보니 최소 2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의 책만 등록하도록 안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플랫폼은 인력이 충분해서 누구나 다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작은 플랫폼은 그만큼 검증된 소수의 책만 등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펀딩 플랫폼이 전체 원고가 아니라 샘플 원고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책 판매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부담 없이 5페이지의 샘플 원고만으로 전자책 부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책 부업의 신전략은 먼저 팔고 나중에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쓸 때의 이점은 바로 책을 완성하기 전에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책을 완성하고 나서 안 팔리는 것보다 책을 완성하기 전에 수요를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시간과 책을 쓴 노력 등 리스크가 적습니다. 앞서 이 강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전자책은 이미 매력적인 부업이지만 전자책 펀딩이라고 하는 신전략을 적용함으로써 훨씬 더 매력적인 부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펀딩을 안 하면 손해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먼저 펀딩이 생소하실 수 있으니 펀딩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딩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품 제작에 필요한 금액을 후원받고 최대 60일 내에 목표 금액이 달성이 되면 상품을 그때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전자책 펀딩이란 무엇이냐? 5페이지 분량의 미리 보기를 작성하고요. 이 미리 보기에 담겨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책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팔리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책을 다 쓰고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책을 쓰기도 전에 돈을 벌기 때문에 책을 쓸 때도 훨씬 더 즐겁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펀딩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요를 확인한 뒤 작성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판매 중인 책이 있다면 펀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판매를 부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발성 프로젝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대 60일간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책을 팔기 위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펀딩 시장은 전자책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상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큰 규모의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전자책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써서 펀딩을 진행한다면 이 검증된 규모의 큰 시장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펀딩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성과를 내는 것도 가능하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펀딩으로 전자책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펀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펀딩 결과만 놓고 보면 딱 그런데요. 펀딩은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내 책은 아직 완성도 안 됐고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을까? 사람들이 이 책을 받아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펀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먼저 팔고 책을 쓰나 먼저 책을 쓰고 파나 사람들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혼자 골방에서 책을 쓰고 판매를 하는 것보다 펀딩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을 하면서 독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줄여가며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자책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이 펀딩을 통해서 첫 책을 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전자책 부업의 신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4강에서는 전자책 수익을 100배로 늘리고 싶다면 이라는 주제로 제가 실제로 100배 늘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